네, 안녕하세요. 최근 커뮤니티 채팅방들에서 아주 뜨거웠던 투자 이야기들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뭐 지정학적 위기부터 해서 암호화폐 급락, 또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미래기술 논쟁까지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작의 목소리,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시장을 좀 뒤흔든 외부 충격부터 봐야겠죠. 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이게 나오면서 미국이랑 긴장감이 확 커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유가는 막 뛰고 달러는 강해지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와중에 또 조용하던 암호화폐 시장에도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아, 비트코인이 갑자기 10만 달러 선 안으로 뚝 떨어지고. 네, 알트코인들은 뭐 더 크게 출렁했죠. 그러니까요. 투자자들 반응이 진짜 제각각이더라고요. 알고 내 돈 이런 비명부터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자, 아니면 이때가 기회다 이런 외침까지. 아, 그렇죠. 이 두 사건,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랑 암호화폐 급락이 딱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의 그 위험 회피 스위치를 확 누른 거죠. 네네. 이게 흥미로운 게 단순히 그냥 개별 악재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이 예측 불가능성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나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이요? 그렇죠. 다들 막 패닉에 빠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또 달러나 에너지, 방산주 이런 데로는 자금이 실적 몰리고요. 아, 안전자산이나 특정 섹터로요? 네. 그리고 또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관들은 오히려 이걸 매수 기회로 삼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맞아요. 위기 속에서도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시장의 다른 얼굴이죠. 이런 양면성.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관들은 그렇다 쳐도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보나 자금력에서 차이가 나니까요. 이런 급격한 변동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이 그런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코스피 방향성에 대해서도 뭐 하반기 3,200 간다 이런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랬는데요. 네, 전망이 엇갈렸죠. 그 와중에 유독 눈에 띄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그 LG CNS. 와, 이건 뭐 CBDC, AI, 데이터 센터 이런 좋은 소식은 다 끌어모으면서 급등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꽤 나왔죠. 네. 그리고 삼양식품의 외국인 지분이 늘어난 것도 좀 주목할 만했고요. 네, 확실히 국내 증시는 전체 시장 분위기랑은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개별 테마나 종목별 호재에 따라서요. 차별화 장세군요. 그렇죠. LG CNS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확 뜨거워진 종목은 당연히 과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어야 하고요. 이 상승세가 계속 갈 수 있을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겠죠. 아, 리스크 관리가 필수겠네요. 그런가 하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두고도 커뮤니티가 좀 시끌시끌했어요. 아, 네. 원전이냐 신재생이냐 이거요. 맞아요. 아니, 우리나라 땅덩어리 생각하면 원전 말고 답이 있나? 이런 현실론도 있고. 그렇죠. 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반면에 그래도 미래는 신재생 에너지 아니겠어 하는 기대감도 팽팽하게 맞섰고요. 네. 에너지 정책 논쟁은 사실 좀 긴 호흡으로 봐야 해요. 이게 뭐 원자력 아니면 신재생 이런 제로섬 게임이라기보다는요. 아,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한국 현실에 맞는 최적의 에너지 조합, 그 에너지 믹스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요. 사실 SMR 같은 소형 모듈 원전이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관련 기업들한테는 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과정 자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결국 에너지 안보라는 게 경제 정책의 기초 체력이니까요. 좀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미래 기술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특히 그 바늘 없이 혈당 재는 기술 있잖아요. 비침습 혈당 측정. 아, 네, 기대가 크죠. 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채팅방에서 맨날 손가락 찌르는 거 너무 싫다. 애플워치 얘기는 언제 들어가냐? 뭐 이런 걸들이 쏟아졌어요. 그럴 만도 하죠. 매일 해야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간절할 테니까요. 마침 또 국내 기업 중 하나가 임상 마치고 허가 절차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네, 이게 상용화만 되면 정말 헬스케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죠. 엄청난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걸림돌은 없나요? 아, 물론 있죠. 기술적으로 정확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 규제라는 문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을지가 관건이죠. 규제 허들. 네, 특히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랑 잘 통합이 된다면 시장 파급력은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렇겠네요. 한편 잘 나가는 AI 스타트업들을 보면서도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뭐 퍼플렉시티 AI 사업 모델이라던가 클로리 AI 마케팅 방식 같은 걸 두고 저게 진짜 통할까? AI 시대의 UI UX가 진짜 해자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들이요. 아, 네. 본질적인 질문들이죠. 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건 창업가의 역량인가? 이런 토론도 있었고요. 맞아요. AI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논의들을 보면요. 결국 기술 자체만큼이나 중요한데 사업 모델, 그리고 시장 적응력, 또 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팀이 중요하다. 네. 특히 요즘 VC들, 그러니까 벤처 캐피털들이 AI 시대의 진짜 해자, 경쟁 우위를 어디서 찾냐면요. 단순한 기술력보다는 창업가의 비전이나 실행력에서 찾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아, 기술만 좋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변화는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을 때 꼭 주목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기술만 좋다고 성공하는 시대는 좀 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결국은 변화 그리고 불확실성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고 또 위험을 관리할 것인가 이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정학적 위기, 암호화폐 변동성, 국내 증시 동향, 에너지 정책, 미래 기술 혁신까지 이게 다 다른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분야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사실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핵심 동력이 뭔지 파악하는 건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변화들 속에서 어떤 연결고리, 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채팅방의 뜨거운 이야기들을 저희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복잡한 시장 소음 속에서 여러분만의 투자 방향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셨을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